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란 발언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 한중일 세 개 나라 문화장관이 마카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다면서요? 네. 중국 쪽에서 우리 정부 측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18일 얘기를 한 거고요. 24일 날 마카오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연기가 된다라고 직접 통보를 해왔고 원래 이게 200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한 거고요. 예. 사실 세 나라가 가깝지만 사실 과거 때문에 뭔가 좀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측 문화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니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중일의 협력 분위기가 훼손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는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아, 고마워, 땡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만 총통이 그 셀프 카메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초밥 먹는 거를 뭐 찍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본 해산물의 초밥이고 그 옆에 일본식 된장도 같이 먹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네. 그 총통인데 어떤 모습이 그렇죠. 어떤 그 모습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라이칭토 대만 총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사 모습인데 초밥을 먹는 건데요. 네. 가고시마산 방어, 조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홋카이도산 가리비를 얹은 점심 식사다라고 네. 말하면서 이걸 올렸고요. 특히 이제 이걸 SNS에 다 공개했는데 X에는 일본어로 이걸 또 올린 겁니다. 그만큼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 셈이 되는 건데 중국이 사실 2013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그때 이제 방사능이 담겨 있는 물을 해양으로 방류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중국 쪽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일본 측의 줄기찬 요구 때문에 결국 올해 6월 달에 조건부로 일본산 수산물을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 6톤을 이번 달 초에 수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결국 다시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중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건 예. 민주적이지도 않고 운명적이지도 않다라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요. 이 총통의 게시물에 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지한다. 대만과 일본은 우호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이 파인애플 구매 중단했을 때 일본이 사주지 않았냐. 예. 우리도 이번에 좀 도와주자. 이렇게 글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중국이 2021년에 네.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데요. 그때도 사실 대만 문제 때문에 대만의 반중 정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예. 정권을 가지면서 이걸 좀 흔들려고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파인애플에 뭐 벌레가 나왔다라는 네.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전면 중단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대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활용하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 총통이 이렇게 좀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대만 총통은 근데 그 되게 소식하시나 봐요. 소식. 양이 점심인데 적죠. 양이 너무 적었어요. 저도 그거 생각했습니다. 예. 저거밖에 안 드시나?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이런 가운데 자민당이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3대 안보문서가 중요한 거라고 하던데 어떤 문서인가요? 네, 그 일본의 전반적인 방위 정책을 총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방위력을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이렇게 3대 안보 문서에 조기 개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어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일본 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파악을 해서 방위력 강화 과제를 당내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예. 이걸 내년 4월 달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정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민당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3대 이 안보 문서를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문서 안에 비핵화 3원칙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핵화 3원칙은 일본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범국가라서 핵무기를 가지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들여오지도 않는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한 건데요. 예.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비핵화 3원칙 중에서 제조하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키겠는데 반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입장을 밝힌 건데요. 다카이 총리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군함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핵 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 3대 문서 개정할 때 이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만 총통이 SNS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대만과 일본 사이의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산 해산물이 올라간 초밥과 함께 일본식 된장국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란 해시태그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기한 상황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 단체 여행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개봉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까지 금지한 중국. 일본 매체들은 당장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생각구열도 사태 당시에도 대일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후 금기를 깼다고 보는 중국은 단호한 대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我们这个做法是为了维护中日关系的大局，是避免中日关系进一步陷入更加严峻局面，也是想让日方尽快能够悬崖勒马，纠正错误。 도쿄와 오사카, 홋카이도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에 대한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년까지 연장된 대일 비자 면제 조치와 입국 규제 강화 역시 보복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들에 대해 자동 제재 규정을 도입해 입국 금지와 교류 중단을 법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另外，在他申请签证的时候，应该加一条：你最近12个月之内有没有去靖国神社？ 중국은 최근 오키나와의 역사 문제도 거론하며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전후 정당성과 군국주의 잔재를 동시에 겨냥하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매뉴얼처럼 구체적인 제재 옵션을 제시하며 보복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재안이 중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만난 중일 양국 외교 관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이 우위를 연출하려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실무 차원에서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서 보복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는 한편 센카쿠 열도 인근에 대한 순찰 활동에도 들어갔습니다. 수교 이후 최대 갈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를 내린 건 일본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 일본 국내 총생산은 0.36%, 20조 8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향후 일본산 제품에 대한 검역 통관 강화나 기술 부품 공급 제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 카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히토류 수출 제한과 단체 관광 중단 등 전례가 있었던 만큼
중국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针对日本首相高市早苗的涉台错误言论，中方已经并将继续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 센가쿠 열도 다오이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해경 함정과 군용기 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 일대에서 고강도 훈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甚至武力介入台海局势，必将在中国人民解放军的铜墙铁壁面前碰得头破血流。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비용 정치적 제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여부가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일 수교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갈등 국면이란 분석 속에 중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일 관계는 다시 급격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요즘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달 에이펙을 계기로 이뤄진 첫 만남부터 침략 역사와 인권 문제를 꺼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에 중국은 매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죽음의 길이다,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등 험악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고 중국 관영 매체는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냐,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事关中日关系的政治基础和日方的基本信义，是不可逾越的红线。 중국 외교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표하기 위해 심야에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주일 중국 대사는 일본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정세에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까지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일 양국이 최근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적 자신감을 얻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담한 발언을 이어가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But there's no doubt, flexibility for regional contingencies is something we would take a look at. 대만을 둘러싼 주요국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로선 섬세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